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안정감 있게 추진할 적임자들입니다. 급변하는 외교 안보 정세 변화에도 잘 대응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저희가 이 견책 인사, 문책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건만 면죄부 인사를 주고 말았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청와대에도 전쟁 선포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그때 주 중국 한국 대사가 자리를 비우고 비서실장 취임으로 들어왔어요. 도무지 이 나라 외교 정책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야당의 비판이 아주 매서운데요. 한 분 한 분 그러면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먼저 이제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제 삼선 의원 출신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역할을? 네, 우리 대통령께서 2015년도 민주당 전당대회 시절에 정치연을 누구랑 논의하냐 그랬을 때 자신 있게 노영민 의원이랑 논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코드 인사의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 뭐 코드 인사 어찌 보면 또 당연하다고 보는데 나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과 허물없이 이야기할 사람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보좌관 뽑을 때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거나 자기 생각을 보조할 사람을 뽑는 거지 자기 생각 다른 사람을 뽑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영민 실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고 또 삼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력은 그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소위 친문 비문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굳이 따지면 노영민 실장님은 과거에 그 김근태 계열이라고 하는 민평련 출신이시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을 겪으면서 이제는 문재인 중심으로 그리고 문재인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동의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활동을 해왔던 것인 거지 과연 과거 아주 20년 전, 30년부터 함께했던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민주당의 모든 분들은 국민을 위한 친문을 하는 거지 문재인을 위한 친문을 하고 있지는 않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노영민 실장님이 여러 가지 정치력이나 인품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 이번에 임명되면서 이제 과거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도한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단 어제 청와대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국민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제 국민 대타협 기구를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까지 그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아주 이거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그 국민 대타협 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었는데 그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끌었다는 이제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삼선 의원이고 이제 경력을 보면 일단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위 의장도 하고 이제 최고위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회에서 어떤 굵직한 위치를 점하면서 이제 많은 그 국회의원들과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소통을 하는 데서는 뭐 그 굉장히 이게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요. 강기정 지금 신임 정무수석이 그때 정책위 의장 할 때 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뭐 소통에 관해서 이렇게 보면 2009년도인가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 군의 목욕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욕탕을 자주 다니는 여야 의원들을 모아서 모임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서 여야에 있어서 굉장히 소통 능력이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네. 야당서 공격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어떤 폭력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강기정 의원이 상당히 소신적이면서 개혁적인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법안은 있는데 뭐 특히 여당에서 어떤 날치기, 강경하게 법안 처리하려고 하면 네. 주로 몸으로 막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가 폭력이라는 그런 용어가 좀 자주 들어가요. 근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같이 방송하면서 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셨는데 굉장히 뭐 생각보다 아주 원만하면서 소통을 잘하는 그러한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그 폭력 이미지가 너무 부각이 돼서. 자, 예. 지금 이재영 전 의원 얘기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이 두 분에 대한 평가를. 다선 의원 맞으시고요. 네. 정치력은 뭐 인정을 받았었다고. 네, 두 분 다 받았죠. 그리고 두 분이 활동을 하실 때 굉장히 또 활발하게 하셨고, 저도 19대 국회의원 하면서 이제 옆에서 뵀는데 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확실하게. 뭐냐면 노영민 전 대사 지금 비서실장께서는 아시다시피 그때 출판 기념회 관련해서 또 아주 그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
카드 기기 갖다 놓고 네. 거기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줬다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때 한참 또 국회의원들이 이런 출판 기념회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았을 때 한참일 때도 그걸 강행하셨던 그런 전력이 있으시고 또 강기정 실장 수석이죠. 수석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목소리 크고 또 행동도 굉장히 강단 있게 하시면서도 또 그것이 굉장히 또 과격하게 표출되는 모습을 몇 번을 보이셨기 때문에 또 그 폭행 사건에 있어서 국회 직원을 폭행했던 것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아까 이제 그 나경원 대표도 얘기를 하셨지만 오히려 좀 비판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친하다고 해서 코드 인사를 하는 게 오히려 면죄부를 한 게 아닌가라는 비판도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 국민소통수석에는 지난해 말까지 현직 기자였던 윤도한 수석이 임명됐는데 윤 수석이 몸담았었던 MBC 노조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그럽니다. 네. 언론인을 하다 바로 그 청와대로 가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비판인데요. 뭐 이건 한번 우리 사회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을 옮겨가거나 공직으로 옮겨가는 것이 과연 어느 과정을 통해서 가야 되는지 지금처럼 가는 게 비판받을 일인지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뭐 MBC의 이영마 기자는 또 윤도한 수석을 또 응원하는 글도 올렸잖아요. 아마 각자 자기 위치에 따라서 생각들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하나만 좀 강기정 수석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국회 경비원 폭행 사건은 사실은 앞뒤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강기정 의원이 그 여당 의원한테 주먹으로 먼저 맞았어요. 먼저 맞았고 그걸 대항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국회 경비원이 그걸 막아섰고 그 경비원을 해치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그 여당 국회의원을 고발까지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뭐 폭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2010년도 얘기를 지금 여기서 다시 이제 그거를 이제 진위를 가리자고 하면 이제 끝도 없을 것 같고요. 그때 또 이제 그 한나라당에서는 먼저 쳤다고 그때는 그렇죠. 뭐 이제 서로 먼저 쳤다고 이제 그래서 그래서 뭐 강기정 폭력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